전기를 쉽고 유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도대체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도대체 무브와 포화 곡선이 뭐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어때요? 이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는 거 들으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전기기기 할 때, 처음 공부할 때 괜히 이 곡선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고 싶더라고요. 왜? 이런 그래프 나올 거 뻔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 드는 거 너무 제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끝날 때쯤이면 무브와 포화 곡선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여러분 우리 한 팀이에요. 한 팀이 돼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타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타여자 발전기는 외부에서 자속을 받아서 발전하는 발전기라 하여 타여자 발전기예요. 진짜 그런가 봅시다. 외부에서 자속을 주고 있네. 여기 전기자에. 그럼 전기자에서 유기 기전력을 만들어내고 이 유기 기전력이 여기 부하거든요. 부하 측으로 단자 전압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곳에서 만들어진 전력으로 이곳의 부하에다가 전력 공급을 하는 건데 메커니즘을 보면 계좌 전류가 흘러서 이 계좌 쪽에서 자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계좌에 있는 저항을 RF라는 계좌 저항으로 놨어요. 자속이 전달됩니다. 전기자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 유기기전력 E라는 게 발생을 하고 전기자 전류도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전기자 전류가 쭉 가서 부하 전류로 바뀌고 부하 전류가 곧 부하에 전달되는 전류가 되겠죠. 근데 직렬 연결된 걸 보니 IA와 I는 같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IA가 있다 보니까 전압 강화가 이곳에서 발생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를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어때요? 좀 타여자 발전기를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얘는 유기기전력, 얘는 단자 전압 혹은 전격 전압이라고도 하고 얘는 부하예요. 부하라고 하는 것은 뭐 세탁기가 될 수도 있고 선풍기, 냉장고, 전기 먹는 친구들을 다 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P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부하 용량이에요. 부하 용량.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해서 전격 용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류는 부하 쪽으로 간다 하여 부하 전류 혹은 전격 전류라고 하고 이 친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자 전류, 전기자 쪽에서 나오는 전류라 하여 전기자 전류. 얘는 IF, 계좌 쪽에 흐르는 전류라 하여 계좌 전류. 얘는 계좌에 있는 저항이라 하여 계좌 저항. 여기 전기자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무브와 포화 곡선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왜 말씀드렸느냐? 여러분, 유기기전력 공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유기기전력 요거 공식 E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E는 크게 뭐 한 네 가지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식만 제가 가져와 볼게요. 60A분의 뭐였죠? P, Z, 파이, N. 그래서 괜히 우리 피자판 혹은 뭐 피존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공식에서 기계상수, 즉 변하지 않는 값 뭡니까? 이거 극수 변합니까? 우리 이거 극수. 이 전기자 만들 때 극수. 다시 발전기 만들 때 극수 안 변하죠. 만들어낼 때 이미 극수는 정해진 겁니다. 이 P값은. 그 다음에 Z, 전기자 도체수는 뭡니까? 전기자에 파여있는 슬롯수에 의해서 이미 얘도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A 값도 당연히 이 슬롯수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중건이냐 파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하나로 쓸 수 있었잖아요.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한다? 얘는 하나 묶어서 기계상수 K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K,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유기기전력 E가. 그러면 오늘은 그럼 괜히 분위기상 이 공식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무브와 포화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K값은 고정값이죠. 이미 정해진 거. 그러면 나는 이 값을, 즉 이 값을 늘리고 싶어요. 좀 크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값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미 건들 수가 없죠. 고정이니까 K는. 그러면 요거 자속을 늘리거나 자속을 크게 하거나 회전수를 더 빠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얘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내주는 자속의 세기를 더 세게 하거나 여기 전기자니까 제가 돌아간다 그랬죠. 얘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리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이 녀석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비례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로 출발하면 끝입니다. 이 무브와 포화 곡선은. 그러면 우리가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속을 건드려서 유기기전력 E를 높여보자는 거예요. 이 자속을 건드려서 이렇게 높여보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거 이해되셨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럼 이제 가보는 겁니다.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뭐의 관계인지만 일단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IF라는 뭡니까 이거? 계좌전류죠. 계좌전류와 유기기전력 E의 관계예요. 근데 정확히는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 식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다루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니까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가 만들어졌잖아요. 유기기전력과 뭐의 관계? 계좌전류와의 관계이다. 근데 유기기전력은 무부하 상태에서이니까 이 V0라고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부하 상태, 그러니까 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뭐 건든다 그랬어요? 이 자속을 건들려고 그러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자속을 세게 하려면 뭐가 세져야 돼요? 당연히 이 IF가 세져야 돼요. 이 IF가 여기를 흐름으로써 이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IF 값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속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IF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IF나 자속이나 똑같은 거죠, 결국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이 녀석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얘를 늘리면 된다고요. 그쵸? IF 값을 계속해서 늘려보겠습니다. IF 값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녀석은 당연히 커져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커져야 되죠. 그럼 어떤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자, 얘가 커질수록 얘가 커지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A 곡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 곡선. A 곡선은 아이디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형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만만하지만 않습니다. 이 뭐냐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늘리면 늘릴수록 얘가 커져야 되는데, 오케이, 커지긴 커진단 말이에요. 얘가 커지긴 커져요. 쭉 가요. IF를 늘리면 늘릴수록 전 압이 유기기전력이 커지는구나. 그런데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포화 상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비곡선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뭐다? 무부하 포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 비곡선이. 자, 얘는 이상적인 형태, 얘는 현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히 이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철심의 자기포화 현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얘는 철심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이 전자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배고파요. 여러분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야. 막 진짜 한 두 끼, 세 끼 안 먹었어요. 그러면 밥을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밥을 막 먹었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었다 하고 이제 안 먹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음식은 아직 많이 남았어. 그렇다고 내가 그걸 계속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이미 내 위는 포화가 됐어요. 포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그걸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철심의 자기포화, 즉 전자석도요. 내가 전류를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자속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능력치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 그 한계치가 이제 이런 쪽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곡선을 무부하 곡선이라고 하고 포화가 됐기 때문에 무부하 포화 곡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에서 좀 만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포화되는 이 지점을 해서 이 지점을 A라고 해보고 A라고 해보고 여기를 뭐 B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점을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구간 분의 이 구간이 포화율이 되는 거예요. 포화율. 즉 이거 중요합니다. 포화율. 그러니까 얼마만큼 포화가 되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A, B죠. A, B 사이죠. A, B 분의 B, C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B, C. 이것이 보다 포화율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화가 됐는지 그 정도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포화율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 가져갈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기기 전력 혹은 무브화 단자 전압과 그 다음에 계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무브와 포화 곡선이고, 포화율을 물어본다면 이 안쪽에 있는 거 분의 바깥쪽에 있는 거 지점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안내 거 분의 바깥에 거 하면은 얼마만큼의 포화가 됐는지에 대한 포화 정도를 나타내는 포화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심의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제 아무리 이 IF 값을 증가시켜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자속의 값에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100만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10,000만큼 때려 넣는다고 해도 얘는 그래도 100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늘어나면 좋겠지만 결국엔 한계치에 부딪혀서 이런 식으로 어떤 곡선이 만들어지더라. 이것이 보다 무브와 포화 곡선이고 계자 전류와 유기기 전력 혹은 무브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이다 라고 하고, 포화율은 AB분의 BC, 즉 안쪽 거분의 바깥쪽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이 무브와 포화 곡선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관계식을 이끌어내고 직접 아이디어한 상황과 현실 세계를 그려보니까 이제는 좀 이해되더라. 결국엔 이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철심의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내가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처음 보시면 당연히 모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무브와 포화 곡선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는 그런 마법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제작하고 여러분께 필요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어떤 부족함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계속해서 힘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